자,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부터 재개발 투자를 하고 있는 재개발 투자자 JTP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문 강사가 아니고요. 그냥 대충 투자하는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에 대해서 아주 대충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게 대충 알아요. 그래서 대충밖에 설명을 못 드리는 점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충 알아도 재개발 투자는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전문적으로 너무 많이 깊이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들어주시고 손해 안 보게 대충 투자 한번 해보세요. 자, 재개발이란 주거 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 환경 및 도시 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규제에서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여러분. 자, 재개발 투자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가지만 알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투자하는데 시세 차익이 언제 발생되는지 알면은 투자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얼마까지 올라갈까, 이거 알면 투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돈 내고 투자하는데 어느 정도 기다리면 투자 수익이 올라갈까, 그리고 얼마나 올라갈까,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거 알 필요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개발의 장점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개발 사업의 추진 절차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 시행, 관리 처분, 이렇게 크게 4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시세 차익은 이 단계가 하나씩 진행이 될 때마다 시세 차익이 발생이 돼요.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크게 이 4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 정비구역 수립 이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사람들이 관심을 끌죠. 그러면 조금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이거는 토지 등 소유자의 50%가 동의를 하면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요. 이 구성이 되면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의 75%, 3분의 2가 찬성을 하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가 나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바로 이 조합 설립이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75% 동의율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조합은 72, 3%다, 금방 75% 된다 하는데 기간이 몇 년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동의해 줄 것 같았으면 진작 해줬겠죠. 1, 2%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동의 얻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조합 설립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시게 되면 조합 설립 이후의 단계를 투자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더 안전한 단계는 사업 시행인가 전후의 구역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성이 있어요. 더 안전한 단계는 관리 처분 인가가 나고 투자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때는 아주 안전해요. 관리 처분 인가가 나면 이제 이주하고 철거해서 착공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전해질수록 사실은 가격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점점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투자 수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돈이 조금 자금이 여유롭다, 적정 수익만 보고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관리처분 인가 이 전후 시점, 그리고 그래도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사업 시행 인가 시점, 나는 좀 길게 가지고 가고 싶다 그러면 조합 설립 시점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면 시세 차익은 이 4가지 단계가 진행이 될수록 시세 차익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단기 투자하실 분들은 요 4개 중에
한 개의 사업 추진 절차에 이제 투자를 하시겠죠. 그래서 한 단계만 이벤트가 이렇게 조합 설립 인가가 낮다. 그럼 시세가 점프해요. 이때 파시면 됩니다. 좀 중기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두 단계. 뭐 이때 투자한다 그러면 이렇게 두 단계 하고 투자 기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세 차익이 언제 발생되는지는 우리 알아봤고요. 그러면 내가 투자한 이 재개발 물건이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이걸 예측하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뭐 떨어지거나 조금 올랐다고 해서 팔고 나오고 불안해하고 하실 염려가 없으시겠죠. 그래서 이걸 예측할 수 있으면 마음 편안하게 기다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합니다. 광명 뉴타운 사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광명 뉴타운입니다. 여기가 광명 사거리역이에요. 광명 사거리역을 기점으로 뉴타운은 북쪽과 남측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꽤 크죠. 이게 전체 합치면 한 25,000세대? 네,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가격 예측은 주변의 신축과 준신축의 아파트 가격을 파악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투자한 물건이 나중에 신축이 됐을 때 얼마나 어느 정도의 가격까지 올라갈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는 광명 역세권에 KTX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독수리 오용제라고 그러네요. 이 5개 아파트가 지금 입주를 해서 있죠. 가격이 15억 전후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광명에 철산동이랑 하안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일기 재건축이어서 다 지어진 기축 아파트들입니다. 철산 레미안자이가 철산동 현재 대장 아파트인데요. 11억에서 12억 정도 가격이 형성돼 있어요. 그러면 광명 뉴타운의 재개발 지역들도 아파트 입주 시 11억에서 15억은 형성하겠죠. 네, 이렇게 내가 투자한 물건의 가격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개발 투자를 하실 때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사업 진행이 빠른 구역을 선점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조합원 분양가가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네, 여기 광명 뉴타운 남측 구역이죠. 남측 구역인데 여기에 있는 16구역이 사업 진행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예, 남측, 북측을 통틀어서 16구역의 조합원 분양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앞에는 59 타입이고 뒤에가 84 타입입니다. 네, 84 타입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4 타입이 3억 9천에 조합원들에게 분양했어요. 지금은 상상하기 힘든 가격이죠. 4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84 타입이. 그래서 이때는 사업 가장 빠른 구역이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죠. 이 광명 뉴타운 전체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이 될지 안 될지 아직은 안개에 쌓여 있을 시기입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가장 크기 때문에 나중에 시세 차익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분양했던 것이 광명 14구역 4억 1천이에요. 조금 올라갔죠. 3억 9천보다. 그리고 15구역 4억 3천입니다. 그리고 10구역 4억 5천입니다. 84 타입 조합원 분양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9구역이 5억 8천. 껑충 뛰었네요. 그리고 11구역이 5억 7천. 12구역이 5억 9천. 네. 16구역하고 비교 한번 해볼까요? 3억 9천, 5억 9천. 한 2억 정도 차이 나네요. 12구역하고 16구역은. 그래서 조합원들에게 주는 아파트 가격이 사업이 빠른 구역들이 상대적으로 쌉니다. 사업이 진행될수록 조금씩 조합 분양가를 올려요. 그래서 비싸게 조합원들에게 분양을 합니다.
네, 사업 진행이 빠른 구역을 선점하는 것이 싸게 조합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좋은 입지를 선점하는 게 좋아요. 지금이야 광명 뉴타운 전체적인 시세가 많이 올랐지만 2016년, 2017년도만 하더라도 시세가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프리미엄 뭐 5천 언더였어요. 네, 비싼 게 뭐 5, 6천이었거든요. 그런데 16구역, 11구역 다 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다시 16년, 17년도로 돌아간다고 하면 가장 시세 차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투자는 제일 빠른 구역과 가장 입지가 좋은 구역을 투자하는 것이 시세 차익을 제일 크게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구역은 광명 사거리역에 가까이 있는 이 11구역이죠. 네. 이 11구역은 분양가는 비싸지만 5억 7천이지만 나중에 아파트가 완성이 됐을 때는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되겠죠. 그러면 5억 7천하고 3억 9천, 한 1억 8천 차이 나나요? 한 그 정도 시세 차이가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6구역과 11구역이 나중에 다 완성이 되면 가격이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개발 투자하실 때 이 대규모로 한다 그 지역에서 사업 진행이 빠른 구역 그리고 좋은 입지의 구역을 투자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는 광명 사거리역의 북측구역이에요. 북측구역도 한번 볼게요. 1구역, 2구역, 4구역, 5구역입니다. 광명 2구역이 속도가 지금 제일 빨라요. 광명 2구역은 84타입 저원 분양가가 4억 3천이죠. 1구역은 4억 9천입니다. 조금씩 올라가네요. 5구역은 4억 7천. 4구역은 5억 7천입니다. 차이가 꽤 벌어져 있죠. 똑같은 양상을 보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 진행이 빠른 구역을 선점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개발 투자를 하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프리미엄만 보고 싸다고 사시면 안 됩니다. 조합원 분양가하고 프리미엄하고 합친 금액을 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프리미엄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16구역부터 12구역까지 현재 네이버 매물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16구역 같은 경우는 7억 4천에 프리미엄이 나와 있네요. 84타입. 그리고 12구역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6억에 나와 있네요. 단순하게 P만 보면 6억이 싸잖아요. 그래서 싸다 하고 이거 사게 되면 좀 잘못된 판단이실 수 있어요. 조합원 분양가가 5억 9천이잖아요. 합치면 네, 11억 9천입니다. 그리고 11구역 같은 경우, 16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원 분양가가 3억 9천이잖아요. 합치면 11억 3천입니다. 프리미엄은 얘가 싸지만 총 매가는 16구역이 더 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프리미엄만 보지 마시고 조합원 분양가와 프리미엄의 합친 금액, 총 매가를 보시고 물건을 선택하셔야지만 네,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물론 입지의 차이가 있어서 가격이 좀 다를 수 있지만요. 단순하게 이 이해만 돕기 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재개발 장점 및 유의사항입니다. 유의사항은 조합 설립 후에는 동일 구역에 한 세대에 한 개의 입주권만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에 광주 고등법원 판례에 조합 설립 후 다주택자 물건에 각각 입주권을 부여한다는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논란의 소지가 지금 생겼습니다.
하지만 다른 구역에서도 적용이 될지 아직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합원 입주권이나 조합원 물건을 투자를 하실 때는 동일 세대가 한 개 구역에 한 개의 물건만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구입하셔야 됩니다. 네. 이것도 조합에 확인하면 돼요. 조합에 전화하셔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내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5년 재당첨되면 안 되잖아요. 현금 청산되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못 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분양 신청 전에 매도하시면 돼요. 투자를 했다가 분양 신청할 때 재당첨 제한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분양 신청 전에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근데 관리처분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는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관리처분 인가 전에 매도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자할 수 있죠. 투자했다가 관리처분 인가 전에 매도만 하면 됩니다. 관리처분 총회하고 인가까지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총회하고도 매도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어요. 투자 이렇게 가능하십니다. 네. 이게 2018년 1월 24일부터 시행을 해서요. 개정법 시행이 2017년 1월 24일 이후 사업 시행인가 신청 구역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017년 1월 24일 이전에 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구역은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재개발 임장 시 부동산 선별법. 여러분들이 모르는 지역에 임장을 하실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거든요. 블로그로 한번 그 지역을 조사를 합니다. 인터넷으로. 그래서 블로그에 매물을 막 많이 올려놓고 지역 소개를 잘하는 부동산을 선별을 해요. 그리고 전화 예약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에서 상당히 반겨줍니다. 그리고 지역 브리핑을 아주 잘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보를 다 얻은 다음에 살 때는 그 지역 구석에 있는 아주 구석에 있는 오래된 부동산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오래 사시는 분들이 물건을 내놓을 때 모르는 부동산에 내놓지 않습니다. 네. 오랫동안 거래해왔던 단골 부동산 소장님한테 자기 물건 팔아달라고 내놓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그런데 눈먼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살 때는 아주 오래된 구석에 있는 부동산을 한번 조사해 보시면 눈먼 매물 아주 싸게 사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팔 때는 반대로예요. 새 간판에 블로그 잘하는 부동산에다가 팝니다. 여기에서 블로그나 이런 데 뿌리게 되겠죠. 물건 잘 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유리합니다. 자, 재개발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동호수 추첨 시에 로얄층을 우선 배정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물량을 일반 분양으로 분양을 해요.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저층이나 고층은 잘 안 줘요. 조합원들은 아주 로얄층에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경험인데요. 인천에 주안 4구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동호수 추첨을 하는데 보통 전산 추첨을 하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 주간 4구역은 제비뽑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무슨 큰 체육관에 모여서 제비뽑기를 하는데 한 명씩 이 추첨통에 손을 집어넣고 동호수를 추첨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기를 너무 썼나 봐요. 고층 뽑고 싶었는데 35층 중에 35층을 뽑았습니다. 기를 조금만 썼어야 됐는데 하여튼 뭐 재미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입주권은 주택이 아닌 권리 상태입니다. 근데 주택이 아니에요, 입주권은. 취득세가 4.6%입니다. 요즘 뭐 취득세 2주택부터 8%, 뭐 4주택은 12%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취득세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입주권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하시면 양도세가 일반가세입니다. 네,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역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이신 분들은 이거 재개발
다 완성이 돼서 등기 치시면 양도세 중과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등기 치기 전에 입주권 상태에서 매도하시면 일반가세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 물건을 마지막까지 키워서 잘 가지고 있다가 등기 치기 직전에 매도하려고 합니다. 시세가 가장 높이 올랐을 때. 네, 이 방법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가나 도로, 나대지를 구입해도 입주권이 가능합니다. 자, 상가나 도로, 나대지는 주택이 아니니까 주택세에 당연히 포함 안 되겠죠. 취득세 유리합니다. 그리고 무허가 주택을 구입해도 입주권이 가능합니다. 무허가 주택은 취득세가 4.4%예요. 그리고 자금조달 계획서도 작성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런데 사기 전에 해당 조합에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83년도인가 이전에 무허 건축물은 가능한데 뭐 이후는 또 안 되는 뭐 그런 규정이 있나 봐요. 저는 대충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건 나오잖아요. 그러면 몰라도 됩니다. 조합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조합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네, 그래서 이 무허가 주택을 뚜껑 매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2016년도에 아주 우연하게 그때는 무주택 상태였습니다. 실거주하기 위해서 집을 알아보다가 부동산에 들어갔는데 재개발 전문 부동산이었어요. 그래서 집 좀 사러 왔습니다 했더니 저한테 처음으로 딱 주신 물건이 뚜껑 매물이었어요. 저기 신길뉴타운의 9구역 지금 힐스테이트 이번에 입주를 했어요. 호가가 지금 한 15억 뭐 나오더라고요. 아마 15억 거래된 것 같은데 조합원 분양가격이 한 5억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뚜껑 매물 프리미엄이 5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권리가액은 한 7천 정도였던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장님이 막 설명을 해주세요. 저한테 원래는 이런 거 공부해서 와야 되는데 뭐 젊은 사람이 왔으니까 자기가 좀 설명을 해주시겠다면서 설명해 주시는데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확신이 없으니까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서 이걸 놓쳤죠.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신길뉴타운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뭐 시세나 조사를 해봤더니 재개발 상당히 매력이 있고 좋은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봤던 뚜껑 매물 이런 물건이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계속 살피다 보니까 광명 뉴타운을 발견하게 됐었죠. 그게 제가 재개발 투자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던 뭐 이야기입니다. 그때 뚜껑 매물 저한테 좋은 매물이 왔었는데 놓쳐서 요거 제가 만약에 샀다고 그러면 지금 얼마입니까? 5억대에서 P 5천이니까 한 6억 안 주고 샀겠죠. 그러면 한 9억 이상 시세 차익이 났겠네요. 네, 요거 누군가는 사셨겠죠. 부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명에서 투자했던 이야기인데요. 16구역에 이번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그때 제가 상대적으로 프리미엄이 싸게 나온 물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소장님이 강력하게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프리미엄이 한 7, 8천 됐을 텐데 이 물건은 한 6천이었어요. 그래서 잘 몰랐을 때 대충 알았으니까요. 샀습니다. 그때 비 엄청 억수로 오는 날이었는데 아마 그 가지고 계신 분이 막걸리 한 잔 드시고 내놓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 되면은 여러분 부동산으로 가십시오. 감정의 변화가 심한 날입니다. 금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샀는데 프리미엄이 싼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대지였습니다. 대지 도로. 근데 도로는 이주비 대출이 안 나와요. 주택은 멸실을 하고 하게 되면 거주해야 될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주비 대출을 60% 해줍니다. 뭐 조합에 따라서 무이자나 이자 후불제로 해주는데 뭐 도로나 상가는 이주비 대출이 없어요. 그래서 투자비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산 물건이 바로 도로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물건보다 1, 2천만 원이 싸게 나왔던 거죠. 투자비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네. 어쨌든 이거저거 쟀으면 또 못 샀겠죠. 샀는데 지금 톡톡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프리미엄 6천 주고 샀는데요. 지금 프리미엄 뭐 모르겠네요. 저 분양가가 3억 9천이었습니다. 84가
지금 시세가 11억 넘어갔더라고요. 네. 자기 자랑 조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재개발의 장점은 개발 이익으로도 확정 수익을 안고 가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 뭐 한 70% 정도에 싸게 조합원들에게 분양을 해줍니다. 그래서 재개발 자체 사업만으로도 개발 이익이 생겨요. 확정 수익이 있습니다.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투자 물건이죠. 그리고 미래의 브랜드 신축 아파트를 빌라 가격으로 보유합니다. 요즘에 뭐 재산세, 보유세 부담이 크잖아요. 그런데 재개발 물건은 재개발의 그 공주가로 세금을 매깁니다. 네, 그래서 보유세 부담이 아주 적어요. 이렇게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서울에서는 신축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재건축, 재개발뿐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재개발에 관심 가지고 공부 조금만 대충 한번 해보셔서 투자하셔서 큰 수익 이루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